자, 중2, 잘 안 보이네. 중2 미래엔 교재 3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우리, 듣기 말하기와 문법이 있네요. 자, 핵심이 드러나는 발표, 그리고 한글 창제의 원리와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오늘은 핵심이 드러나는 발표 요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며 들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발표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되겠죠. 계획하기. 먼저 발표를 어떻게 할 건가?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쓰기 과정하고 똑같아요. 쓰기 과정과 똑같고 다만 중간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틀 공부를 해야 한다. 자, 그럼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주제 선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 내가 이거를 왜 하는가. 그리고 예상 독자, 누구한테 발표할 건가. 그리고 매체 선정, 어디에다 할 건가. 학교에서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 블로그에 올릴 것인지 뭐 신문사에 기고할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자, 계획하기 단계가 끝났으면 이제 뭐 합니까? 자료 수집해야죠. 자, 요거를 좀 말을 바꿀게요. 내용 마련하기. 내용을 마련하는데 내용 마련할 때 자료 수집을 하고,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해요? 뭐 인터넷 자료를 쓰거나 아니면 문헌 자료 아니면 면담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뭐 답사를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자료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들을 선정해야죠. 모든 자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집한 자료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선정하면 된다. 이게 이제 내용 마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하기, 개요짜기. 뭐 처음, 중간, 끝,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구성, 그리고 나서 표현하기. 표현이 뭡니까? 초고죠, 초고. 처음 쓰는 거. 다 썼으면은 이제 고쳐쓰기. 이거를 퇴고라고 하고.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요. 계획하기, 내용 마련하기, 개요짜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요 단계를 거치는데 발표문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뭐라고 해야 되나?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과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이어서 해 나가야 할지, 그거를 생각하면 된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나라의 발표를 보고 효과적인 발표 효과는 생각해 보자. 이것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발표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나라는 독도의 생태를 주제로 열심히 발표 준비를 했다. 발표 당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데, 아이쿠, 이렇게만 보니까 지금 발표문 자체가 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즉, 매체 자료가 없네. 이때 매체 자료라고 하는 것은 뭐 시각 자료들 또는 뭐 시청각 자료,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은데 너무 글로만 되어 있어요. 독도는 동해의 천연기념물임매와 독도를 아끼고 사랑합시다. 그냥 읽기만 했어요. 그렇죠? 예, 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생각, 발표문을 읽기만 하네. 괭이 걸면 어떻게 생겼지? 보고 싶은데 이게 없는 겁니다. 자, 반응이 좋지 않은 까닭 방금 얘기했어요. 읽기만 했고, 그 다음에 매체 자료, 뭐 시각 자료나 청각 자료 또는 시청각 자료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게 없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발표 계획하기. 아까 얘기했어요. 글쓰기 과정 5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5단계가 있었는데 발표하는 것도 거의 흡사하다. 거의 유사하다. 자, 다음 주 국어 시간에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로 한 지안의 모둠은 발표 주제를 정하기 위해 이야기해 보았다. 자, 아까 계획하기 단계에서 뭐 합니까? 주제 정해야지. 자, 우리 모둠은 어떤 주제로 발표할까? 지난 시험 때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많던데 스트레스를 다뤄보면 어때? 응, 좋아. 자, 그럼 스트레스가 주제가 되겠네요.
그런데 스트레스라고 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지 않니?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다루면 어때? 맞아. 자, 이제 좀 한정시켰습니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주제를 청소년의 스트레스로 범위를 좁혔어. 반 친구들이 발표를 듣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어. 예, 스트레스 관리 방법 이것도 내용이 되겠네요. 그럼 주제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관리 방법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지안의 모둠이 세운 발표 계획을 정리해보자. 예상 총중은 반 친구들. 발표 목적은 뭡니까? 발표 목적. 이게 시험 때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쵸? 그래서 그냥 주제로 연결되는 거죠. 청소년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이게 발표 목적과 주제가 되겠다. 자, 내용 선정해야죠. 계획하기가 끝났으면 이제는 내용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럼 자료 수집을 해야 돼. 지안의 모둠은 주제와 관련하여 발표할 내용에 관해 함께 이야기한 뒤 발표 내용을 조사하였다. 이제 발표할 내용을 정해보자. 먼저 친구들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설문조사를 하는 건 어때?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도 함께 조사하면 좋겠어.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도 알아보자. 그래야 발표를 듣는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해야겠다고 느낄 것 같아.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에 관해서 조사해보자. 자, 그러면 내용이 설문조사를 해야 되고 스트레스 원인도 함께 조사하는 겁니다. 설문조사하면서. 그리고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방법. 이거에 대한 내용, 자료, 조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조사했어요. 중학교 설문조사. 최근 한 달간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나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자, 이번엔 뉴스 기사를 따갖고 왔네요. 살찌는 학생 늘고 청소년 건강에 빨간불, 고열량 위주의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청소년 비만이. 청소년 스트레스, 성장 부진의 주요 원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청소년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 또는 영향. 역시 뉴스에서 따갖고 왔고, 청소년 스트레스 대화가 해답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자, 요거는 해결 방법.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나는 어때요? 좀 관련 자료가 아니죠? 그럼 얘는 삭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비만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자, 지안의 모둠이 조사한 내용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 방금 얘기했죠? 나입니다, 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식습관, 즉 비만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 자, 내용 구성하기. 이제 개요 짜는 겁니다. 도입, 발표 배경 및 주제 소개, 발표 순서 안내, 전개, 발표 주제와 대상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 제시, 정리, 핵심 내용 요약, 당부의 말. 자, 매체 자료. 자, 발표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 자료를 제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매체 자료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표, 그래프, 사진, 얘네들 시각 자료, 소리, 음악, 청각 자료, 동영상, 시청각 자료. 자, 시각, 청각,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하면 되겠죠. 우리 발표의 목적이 친구들에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려주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발표에서 이 내용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을까? 조사한 내용을 모두 말하는 것보다는 도입, 전개, 정리 단계에 맞게 내용을 간추려서 핵심 정보만 말하는 것이 중요해. 여기 똑똑하네. 친구들이 우리 발표에 관심을 보이고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말이야. 응, 좋아. 우리가 조사한 내용, 그러니까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와 원인,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어떤 순서로 발표해야 발표의 핵심 정보를 잘 보여줄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자. 잠깐 지연이는 지금 내용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죠. 조사한 내용과 청소년 스트레스 실태와 원인,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리 방법. 그래, 참. 우리 발표에 활용할 도표나 그래프, 사진, 그림, 동영상 같은 매체 자료도 생각해 볼까? 좋아. 매체 자료는 친구들의 관심도 끌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니까 말이야. 자, 매체 자료의 어떤 효과죠, 효과. 관심 끌기, 이해하는 데 도움.
그러면 이제 발표 개요를 만들어 보자. 발표 개요 주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 도입 전개에 따라서 이렇게 발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도입, 스트레스로 힘들었던 친구들의 경험 소개, 발표 주제 및 순서 안내, 활용한 매체. 아마 뭐 인터뷰, 친구들 뭐 면담 자료, 요런 것들을 써먹으면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청소년 스트레스 실태, 원인, 미치는 영향. 자, 여기는 그러면 관리 방법이 되겠죠. 스트레스 관리 방법. 각각 도표 그래프, 그림, 그림 사진 동영상을 쓴다. 정리, 스트레스에 적절한 관리 당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도입 단계에서 어떤 매체 자료를 하려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뭐 인터뷰 자료 같은 것들 뭐 써먹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발표하기. 자, 지안의 모둠은 발표 개요를 바탕으로 하여 발표문을 작성하고 연습한 뒤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했다. 청소년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 발표 시 7월 2일 10시, 장소는 강당, 모둠원, 지연이, 성수, 지아, 영역이, 발표 순서 이렇게 되어 있죠. 바른 자세로 서서 청중과 골고루 눈을 마주치며 분명한 발음과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아입니다. 지난달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하는 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걱정할 뿐 이를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둠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는 경험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또 관중들의 또 호기심 또는 관심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발표 내용 소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순서도 제시해주고 있네. 먼저 청소년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와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입 부분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경험, 공통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관중이 아니죠. 예, 이렇게 청중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내고 있고, 그 발표 내용을 미리 소개합니다. 그리고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렇게 시각자로 쓰고 있네요. 스트레스 관련된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자기들이 이제 조사한 게 되겠죠? 설문조사를 한 것.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았다, 조금 받았다, 거의 받지 않았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표현이 아니죠. 행동, 몸짓과 표정으로 하는 것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사진 속 사람들을 봐주세요. 모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일까요? 청중의 대답을 들은 뒤, 네. 자,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청중과의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발표자의 발표 태도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청중과 호응하고 있어요. 네, 바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의 질병 원인 1위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또래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궁금한지 않으신가요? 자, 이렇게 의문형으로 함으로써 이제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죠. 그리고 집중시키는 겁니다. 집중 효과가 생겨요. 저희 모둠은 청소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학교 학생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38명이 최근 한 달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았다고 답한 학생도 15명이나 되었는데요. 결국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들은 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원인은 뭐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도표 그래프가 나와 있네. 매체 자료도 그래프 쓰고 있고, 원인, 학원 문제, 교우 관계, 외모, 기타. 그리고 스트레스가 총 미치는 영향까지 신체적 이상 증상, 심리적 이상 증상. 도표를 손으로 가리키며 역시 비언어적 표현. 자료를 보시지요. 이 도표는 스트레스 원인에 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뒤. 자, 아까 얘기했죠? 호응하고 있어, 호응. 청중과의 호응. 다들 비슷비슷한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군요. 학원 문제가 45명으로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었고, 교우관계, 외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 가족이나 이성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신체적, 심리적 이상 증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는 이제 실태, 그렇죠? 실태 조사 발표였고, 그다음에 요 부분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머리가 아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두통, 소화불량, 어깨 결림 등과 같은 신체적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여 성장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감, 우울증 등의 이상 증상을 일으켜 청소년의 경우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역시 이렇게 그림 자료 쓰고 있고 청소년 스트레스 관리 방법 나와 있네요.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적절하게 관리하며 우리 삶에 활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반언어적 표현 또는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좀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억양을 달리한다거나 뭐 톤을 높인다거나 이런 것을 반언어적 또는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고 그래서 발표는 사람이 말을 할 때 언어적 표현이 있고 이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언어 또는 반언어적 표현이 있고 좀 이렇게 힘있게 말한다거나 뭐 목소리를 크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이 있죠. 비언어적 표현은 표정, 몸짓, 동작 이런 게 비언어적 표현이고 그래서 발표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좋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 다음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주변 사람들과 충분하게 대화하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은 뒤에 후련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시지요? 역시 이렇게 무르무르가죠. 그 청중한테 또 호기심 유발 또 이렇게 집중하는 효과가 있어요. 고민이나 감정을 속에 쌓아두며 마음의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친구나 가족, 선생님과 나누다 보며 해결책을 찾거나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위클래스와 같은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역시 이제 이번에는 운동과 취미 생활 나와 있네. 자, 여기는 시청각 자료군요, 이거는. 예, 동영상이 좀 있네요. 둘째,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꼭 힘든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봐주세요. 자, 여기 뭐뭐라고 합니다. 그 인용했잖아요. 그쵸? 출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출처가 없어서 약간 좀 아쉽네요. 이 그림을 봐주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등 다양한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마음과 몸이 모두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머리를 식히는 가벼운 산책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셋째,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이 높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취미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각 자료 이용. 영상 속 친구들의 모습처럼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요약적으로 되어 있네. 그 다음에 헬렌 켈러 나오고, 참고자료 출처가 뒷부분에 있었군요. 지금까지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와 원인,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요약 정리죠. 앞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 주고 있고, 여러분,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을 때는 꼭 기억하세요. 충분한 대화, 적절한 운동, 건전한 취미 생활이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활력을 줄 것입니다. 자,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인용하고 있죠? 직접 인용이네. 예.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만 보다가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짜증과 화만 내지 말고 행복의 문을 찾아보세요. 자기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 말입니다. 저희 모둠이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은 발표죠. 자, 그러면 발표에서 활용한 매체 자료 효과. 자,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지안의 무덤이 발표한 매체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해보자. 발표 내용과 상황이 적절한가? 청중의 주의를 끌고 흥미를 유발하는가? 청중의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자, 사진 나왔어요. 효과 좋다고 하고 있대요. 도표 되겠죠, 당연히. 그쵸? 예. 그다음에 그림. 이거는 글쎄. 그쵸? 뭘 나타내는지 잘 모르죠. 매체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이게 한눈에 알아보기 쉬워야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동영상, 예, 이거는 시청각 자료는 좀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보다 빠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가와 나 가운데 다음 발표 내용을 전달할 때 더 효과적인 매체 자료를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 설문조사 결과. 자, 이렇게 말로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 쓰는 것보다는 도표화하는 게 훨씬 더 알아보기가 쉽죠. 지안의 모든 발표에서 어떤 매체 자료를 더 추가하면 좋을지 말해보자. 자,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알아두기.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었던 발표의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해결과 적용하기, 주제 선정 발표하기. 자, 여기는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고 다른 게 없네. 자, 정리와 점검. 다음을 읽고 맞는 말에 O, 틀린 말은 X에 표시해보자. 발표할 때는 조사한 내용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 땡. 간략하게 가야 되겠죠. 핵심 정보만 전달을 해야 되겠고, 매체 자료는 발표 내용과 상황에 적절한 것 당연하고, 발표자는 청중에게 예의를 갖추고 적절한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한다 당연하죠. 자,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찾아 넣어보자. 관심, 주제, 출처, 효과, 예상, 청중. 발표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뭐뭇을 분석하고 발표 목적을 고려하여 뭐뭇을 정한다. 여기는 당연히 주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관심, 출처, 효과, 예상, 청중, 예상, 청중이 되겠죠. 발표에 활용한 정보와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정보 활용 윤리를 지킨다. 매체 자료는 관중의 관심을 끌거나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어휘력 높이기. 눈에 차다, 흡족하게 마음에 들다. 머리를 식히다, 흥분되거나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다. 어깨를 나란히 하다, 같은 목적으로 함께 일하다. 또는 어깨를 나란히 하다가 같은 수준이 되었을 때
지난 시험은 내 친구가 나보다 훨씬 잘 봤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어. 이렇게. 예. 긍정적인 겁니다.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올라서 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가슴이 내려앉다. 몹시 놀란 맥이 풀리다. 다리를 놓다.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둘 또는 여럿을 연결하다. 발이 빠르다.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다. 민수의 발빠른 응급조치로 큰 고비를 넘겼다. 윤희와 나는 숙제를 마무리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뭐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이거밖에 없네요. 어깨를 나란히 해서 숙제를 마무리했다. 그는 사윗감으로 어머니 뭐뭐뭐 모양이었다. 눈에 차는 모양이었다. 어머니 눈에 차다. 지인의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정은이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 일이 잘 해결되었다. 공원에 나가서 머리를 식히니 기분이 좋아졌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좋습니다. 핵심이 드러나는 발표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에 나와 있는 한글 창제의 원리와 특성은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끝.